오늘 모토매거진이 준비한 차량은 4세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컨셉 그대로 양산한 듯한 파격적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모델이라 많은 리뷰가 진행되었는데요. 모토매거진에서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대표적 특성과 하이브리드에 걸맞는 연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승차의 스펙을 알아봅니다. 투싼은 1.6L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을 발휘합니다. 모터 출력은 60마력, 모터 토크는 264Nm로서 복합 연비는 16.2km, 차량 가격은 3,467만원입니다. 시승차는 크림슨 레드 색상의 그레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5인승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투싼의 차폭은 1865mm, 차고는 1665mm, 길이는 4630mm, 휠베이스는 2755mm, 타이어는 235/60R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투싼의 디자인은 현대차가 주창하는 디자인의 정체성인 센시어스 스포티니스에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적이면서도 대담한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토매거진이 뽑은 주목할 만한 외형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입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반짝이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소나타 센시어스보다 더 광을 살린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마감해 더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릴 주변을 장식하는 파라메트릭 듀얼 히든 램프가 마치 빛의 날개를 품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시동을 끄고 정지한 상태에서도 그릴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매력적이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가 비싸지 않겠냐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외로 수리가 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릴은 3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손상된 부분만 교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차체 곳곳에서 도드라지는 강렬한 라인입니다. 특히 측면에서 드러나는 기하학적 무늬는 그 라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라인은 금속을 정밀하게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지만 투싼 역시 그 아우디가 부럽지 않은 마치 예리하게 베일 것 같은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두 가지만 뽑아보자면 그 첫 번째는 이음새나 별다른 장식 없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대시보드입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큰 장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본인 넘어 전방을 확인하는 데 있어 시야에 걸리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덮개가 없는 디지털 계기판이 있지만 운전할 때 햇빛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개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발생하는 아쉬운 점입니다. 신형 투싼은 차박을 지원하기 위해 2열 등받이를 접으면 시트가 약간 아래로 내려가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등받이는 접히지만 시트는 내려가지 않아 바닥이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투싼이 사용하는 3세대 플랫폼은 배터리가 2열 시트 하단에 배치되는데 이 구조 때문에 다이브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투싼의 내부 실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2열 방석 길이는 470, 너비는 370, 전체 너비는 1085mm였으며 등받이 높이는 620, 너비는 300, 헤드룸은 300mm였습니다. 레그룸 높이는 360, 길이는 370mm, 트렁크 길이는 960, 너비는 1035, 높이는 750mm였으며 2열 폴딩식 길이는 1590m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하여 2열 거주 공간과 시트 베리에이션은 확실히 발전된 면을 보여주었지만 차박 기준 CF에서 보던 투싼의 여유로운 활동성은 촬영된 본지 하리보 기자의 몸 움직임과 대비를 통해 개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싼 드라이빙 임프레션입니다. 일단은 안 내려갔네.
한 번 더 트렁크 책 단속 구간입니다. 가자. 키로로 가다가 키로로 가고. 고속안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출력에 아쉬움이 전혀 없이 고속도로에서도 힘차며 거기에 조용하고 알뜰하기까지 합니다. 엔진과 변속기 반응 속도는 느긋한 편인데 장르를 감안하면 답답하다 할 순 없지만 유럽차의 세팅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승차감입니다. 거의 세단 수준의 편안함입니다. 그렇다고 꿀렁꿀렁거리지 않아 뒷좌석 승객이 멀미를 호소할 일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하체는 고속에서는 탄탄한 면모를 보여주며 안정감이 있는데 노면에 깔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붕 뜨지는 않아 다행입니다. 핸들링입니다. 잘 나가네. 재밌어. 오. 스키드는 조금 나서 그렇지. 어. 타이어만 좀 스포츠 타이어 껴주면 우리는 뭐 연비 타이어 이런 거 껴져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이 그렇지. 이렇게 변속은 느리다. 스키드 소리도 별로 안 나. 밸런스 괜찮네. 괜찮다. 만만하다. 네, 괜찮아. 차도 진짜 조용하다 근데. 깡깡하고. 저 재밌어요. 좋아. 언더가 잘 안 나. 야, 앞이 무거운데. 언더 나구나. 근데 이 정도는 뭐 괜찮고. 산타페보다 훨씬 나. 팰리세이드가 제일 별로였고 얘가 크기만 너무 크고 오히려 막 잡소리도 많이 나고 근데 얘는 잡소리도 하나도 안 나네.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이지만 농도가 진하지 않고 차 앞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댐퍼 스트로커가 길고 부드러운 스프링 조합이지만 극적인 스티어링이 들어가도 좌우 롤링이 심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킹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0으로 가다가 노즈 다이브가 별로 없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타이어가 얘 브레이크를 못 따라가네요. 그냥. 페달의 담력은 부드럽고 스트로크는 긴데 제동 성능은 준수하며 출력과 세시를 다루기에 충분합니다. 노즈 다이브와 브레이크 스티어 현상을 잘 잡았고 코너에서 제동을 걸어도 차체가 안으로 말리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극적인 매력은 없지만 약점 또한 없습니다. 사실 동급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기본기를 갖춘 모델은 찾기 어려운데 파워도 있고 불안한 움직임 또한 없는데
타이어만 받쳐주지 못할 뿐 세시의 밸런스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패밀리 SUV치고는 스포티한 성향입니다. 다음은 연비 테스트입니다. 코스는 성수 사거리에 소재한 도르코 주유소에서 출발,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구리휴게소, 사패산터널, 시흥휴게소를 지나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 제2한강주유소, 양화대역교, 홍대입구역, 충정로, 명동역, 남산, 그리고 한남대교 신사역, 영동대교를 거쳐 다시 도로코 주유소에 이르는 총 143.4km의 고속 및 일반 도로가 복합된 구간을 측정하였습니다. 풀투풀 방식을 적용, 최초 도로코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운 뒤 트리컴퓨터를 리셋 후 출발 코스를 돌고 다시 도로코 주유소에 돌아와 연료를 가득 채운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테스트는 토요일 이른 아침에서 정오까지 진행하여 비교적 한산한 도로 상황이었으나 계양과 부평 시흥 일대와 서부 간선 도로 일대에 구간별 상습 정체가 있었으며 세심하고 적극적인 연비주행이 아닌 일상적 운전 형태를 적용하고 휴게소 휴식을 위한 시동정지 등 극히 일반적 테스트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는 실주행거리 139.8km 구간 중 일반 국도 44.1km, 고속화도로 95.7km를 주행하였으며 9.594L를 주유하여 드립상 17.4km, 실연비는 14.57km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주행시간은 3시간 19분, 실내 온도는 22도를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모토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